그는 단지 물 한 병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4년 2월 14일 캄보디아 시엠립. 세계적인 관광지 앙코르와트를 찾는 수많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한 캐나다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브 워커. 그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 그리고 노련한 사진 기자였던 그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시작부터 비범했습니다. 1955년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토론토 경찰로 잠시 근무했지만 곧 더 위험하고 복잡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영국군에 입대하여 북아일랜드 분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시 정찰 부대에서 임시 아일랜드 공화국군, 즉 IRA와 대치하며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특수부대인 SAS 훈련까지 받았던 그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평범한 이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비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그는 캐나다로 돌아와 사립탐정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 무대는 캐나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난민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캄보디아 난민 소녀를 찾아내 가족과 극적으로 제외시킨 사건은 그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캐나다 보안정보국 CSIS와 협력하여 난민 사회에 숨어든 크메르, 루주 전범들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언제나 전쟁과 난민, 억압과 권력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경계에 있었습니다.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는 카렌족 반군을 훈련시키며 그들의 투쟁을 도왔고 사진 기자와 영화 제작 픽서로 활동하며 분쟁 지역의 생생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1990년대에는 아카데미상 수상 배우이자 의 실제 생존자인 하잉 응고르 박사와 함께 캄보디아 난민 사회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룬 장편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응고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의문의 살해를 당하면서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증강현실 기술을 연구하며 학문 분야로 잠시 눈을 돌렸고 몇몇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관심은 결국 다시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2012년 그는 킬링필드의 참혹한 학살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하려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시엠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폴 포트 정권 하에서 자행된 학살을 막으려 했던 유일하게 저항한 크메르 루주 관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크메르 루주 정권의 잔악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는 곧 캄보디아 내부에서 거센 반발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수많은 크메르 루주 전범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상황에서 워커의 다큐멘터리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다는 불편하고 날카로운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업은 과거의 어둠을 밝히려는 시도였고 이는 곧 기득권 세력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는 역설적인 날에 데이브 워커는 캄보디아 시엠립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됩니다. 청소 직원에게 청소하셔도 됩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물 한 병을 들고 방을 나선 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여권, 돈, 휴대전화 등 중요한 소지품들은 모두 방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증발했습니다. 사라진 그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지부진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고 캐나다 외교당국 역시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데이브 워커의 동료 기자들이 직접 나서 실종의 단서를 찾아 헤맸지만 그 어떤 명확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77일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인 5월 1일 앙코르톰 인근 일명 죽음의 문이라 불리는 사원 근처 숲속에서 아이들이 우연히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것은 실종된 지 2달이 넘은 데이브 워커의 유골로 확인되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그가 묵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거리는 도보로는 결코 쉽게 갈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먼 거리였습니다. 부검이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더욱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부검의 결론은 사망 원인 불명. 그의 유골에서는 폭행의 흔적도 자살로 단정할 만한 근거도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암시하는 명확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그가 이미 실종 당일 혹은 그 직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했습니다. 이는 데이브 워커가 사라진 바로 그날 혹은 며칠 내에 이미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섬뜩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이브 워커의 죽음은 수많은 의문을 낳으며 미스터리로 깊숙이 잠겨들었습니다. 첫째, 왜 그는 물 한 병만 들고 나갔는가? 그의 행동은 계획된 산책이나 장거리 이동을 위한 준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준비도 없이 마치 누군가의 호출을 받고 나간 듯한 그의 모습은 누군가 그를 불러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둘째, 발견 장소의 의문. 게스트하우스에서 13km나 떨어진 죽음의 문 근처까지 그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스스로 걸어갔다면 왜 어떻게? 혹은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누군가에 의해 시신이 그곳으로 옮겨진 것은 아닐까요? 발견된 위치 자체가 타살 은폐를 암시한다는 강력한 의혹이 뒤따랐습니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시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서 중 하나였습니다. 셋째, 그의 작업과 적대 세력. 데이브 워커는 생전에 크메르 루주 전범들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캄보디아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회의 일부 권력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전범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워커의 작업은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존재, 즉 눈엣 가시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의혹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됩니다. 그가 파헤치려 했던 진실이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와 캐나다 당국의 태도. 캄보디아 경찰은 수사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사방해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캐나다 외교 당국 역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건이 국제적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당국의 태도는 사건의 배후에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데이브 워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고 은폐된 채 남아버렸습니다. 결국 데이브 워커의 죽음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실종된 사람을 찾아내고 학살의 진실을 파헤치며 세상에 감춰진 역사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는 진실을 향한 집념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마지막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과 함께 깊은 어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진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앙코르톰의 죽음의 문 앞에서 발견된 캐나다인 데이브 워커. 그의 죽음은 과연 단순한 불운의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밝히려 했던 진실 때문에 벌어진 누군가에 의한 잔혹한 타살이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브 워커의 죽음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어둠 속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세상은 그의 마지막을 이해하기 위해 고뇌하고 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